자, 오늘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생물 다양성,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뜻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 특성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 다시 기억합시다.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종류, 그 다음에 같은 종에 속하는 특성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생물 종류, 생물수가 많을 때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요. 얘는 동그라미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모 생물이 하나예요. 얘는 동그라미 생물, 세모 생물, 네모 생물 이렇게 골고루 존재하게 되면 생물의 종류가 많은 쪽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한 종류의 식물을 재배해서 생물의 종류가 적은 논이나 밭보다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숲이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거예요.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 다른 말로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이다.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이라도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나 생김새와 같은 특징이 다양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자, 사람이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사람 이렇게 되면 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다 키 큰 사람만 있다. 자, 이러면 다양성이 작은 겁니다. 소의 몸 크기와 색깔, 뿔의 크기, 털 길이 등 그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서 멸종할 위험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을 때는 키 큰 사람이 유리해요. 먹을 게 적을 때는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이 높으면 먹을 게 부족하더라도 얘네들이 죽어도 얘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키 큰 사람만 있으면 먹을 게 부족할 경우 기초대사량이 이쪽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멸종할 수가 있습니다. 미셀 바나나는 곰팡이 전염병에 모두 사라져버렸다. 자, 특정 종의 미셀 바나나만 키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정 병에 약한 이 종이 전부 멸종해버린 거야. 근데 반면에 다양한 바나나를 키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종이 죽더라도 다른 종의 바나나가 생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다양하면 환경이 변해도 생존할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 생태계, 숲, 갯벌, 바다, 사막 등 여러 종류의 생태계에는 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으니까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종류가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커지게 돼요. 사막에는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생태계, 생물이 일정한 장소에서 빛, 온도 등과 같은 환경 및 다른 생물과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체계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종류가 많아져요. 빛, 물, 온도, 토양 등 생태계를 이루는 환경이 다르면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유전자, 생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해집니다. 그로미셀 바나나의 멸종, 한때 많이 재배되었던 그로미셀이라는 바나나는 곰팡이 때문에 생긴 전염병으로 모두 사라집니다. 만약 그로미셀 바나나마다 특성이 달랐고 그 중에 곰팡이 전염병에 강한 것이 있었다면 이 바나나는 멸종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바나나 종류를 키우면요,
한 종류가 멸종돼도 다른 종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멸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예, 생태계의 다양함, 산림, 습지, 초원 등 다양한 생태계가 있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져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한 종다양성입니다. 자, 새, 토끼, 뱀, 버섯 등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면요, 생물 다양성이 높아져요. 다음, 유전자의 다양함. 얘네들은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인데 DNA가 틀려서 이렇게 등 껍질에 무늬가 틀려진 거예요. 그럼 새가 와서 한 종류를 많이 잡아먹더라도 다른 종류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커지는 거예요. 습지라는 건요, 육지와 물을 이어주고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합니다. 두 지역 생물 다양성 비교. 자, 세모나무, 별나무, 직사각형 나무, 정사각형 나무 등이 있어요. 그럼 얘는 5종이 존재합니다. 동그라미 나무까지. 반면에 얘는요, 자, 삼각형 나무, 별나무, 네모나무, 동그라미 나무 4종이 있어요. 가지역, 나지역 다 10그루가 있는데 가는 5종류, 나는 4종류가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요, 여러 종류가 고르게 분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한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가에는 나보다 종류도 많고요. 여러 종류가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변이.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입니다. 자, 사람 같은 경우요, 머리카락이 검은색, 머리카락이 노란색, 피부색이 검은색, 피부색이 노란색,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 얼룩말의 털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코스모스 꽃잎색이 여러가지다.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줍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지게 되고요. 먹을 게 많으면 키 큰 사람, 등치가 큰 사람이 유리하고요. 먹을 게 적으면 작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변이와 생물의 생존. 초록색 풀이 많은 곳과 갈색 나뭇가지가 많은 곳에서 각각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변이는 서로 틀려. 그러니까 초록색 풀이 많은 쪽에는요, 초록색 색깔을 띤 놈이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요. 갈색 나뭇가지가 많은 쪽은요, 갈색 색을 띤 놈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져요. 변이가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서 멸종할 위험이 낮습니다. 생물 다양성. 정리하면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에 포함됩니다. 근데 문제를 낼 때, 자, 종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내면요, 틀려요. 생물 다양성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생태계의 건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생물 다양성이다. 변이, 유전자가 변하면요, 진화에서 말하는 변이에요. 일반적으로 환경 변이, 이것도 변이고요. 유전자 변이는요, 유성생식 과정에서, 유성생식이라는 건요, 자, 남자가 정자를 만들고요, 여자가 난자를 만들어서 생식세포 결합을 만들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정자와 난자를 만들고 남성과 여성, 이렇게 성이 존재하면서 생식이 이루어지는 걸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유성생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나타나고요.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의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요. 이것이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환경 변이, 기후, 음식, 공급,
다른 생물의 행동과 같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나타납니다. 자손에게 전해지진 않아요. 자, 먹을 게 풍부할 때는요, 사람도 더 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키가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 유전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해서 팔 하나가 엄청 두꺼워진 거야. 그런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팔 하나가 두꺼워진다? 아닙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의한 변이는요, 유전되지 않는다. 기억해내세요. 환경과 생물 다양성.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가면 같은 종류의 생물 간의 차이가 커져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무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북극여우는요, 아주 추운 지방에 살아요. 그래서 귀가 작고 몸집이 커서 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귀가 길면요, 동상 걸려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귀가 짧은 변이를 가진 놈이 생존에 유리하고요. 개체 크기가 작으면요, 자, 체온 조절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몸집을 키워서 체온 조절에 유리한 개체가 점점점 선택돼서 몸집이 크고 귀가 짧은 종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 사막여우는요,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서 몸에 열을 방출하기 쉽습니다. 원래는요, 등치 큰 놈도 나타나고 등치 작은 놈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환경에 적응하기에 등치가 작은 놈이 유리해진 거고요. 귀가 짧은 놈과 귀가 긴 놈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귀가 짧은 놈보다 귀가 긴 놈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된 거야. 그래서 몸집이 작고 귀가 커진 겁니다. 높은 기온에 적응한 결과고요.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 몸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 비가 커서 몸의 열을 쉽게 내버릴 수 있는 놈이 자연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생김새가 다른 것은요, 서로 다른 온도에 적응한 결과다.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입니다.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어요. 키 큰 놈, 키 작은 놈.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가진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특징을 전달해요. 자, 피그미족은요,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등치가 크면 많이 굶어 죽었어. 얘가 선택된 거지. 그래서 얘가 점점점 번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작은 놈만 생존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 원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목이 짧은 종류만 있던 갈라파고스 군도의 거북에서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 갈라파고스 섬 땅거북 무리는 목이 짧았어요. 다른 거북보다 목이 좀 더 긴 변이를 지닌 거북도 있었습니다. 목이 짧은 놈과 목이 긴 놈이 있었어요. 거북들은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목이 좀 더 긴 거북은 키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유리했고요. 이 거북이 목이 짧은 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났다. 자, 선인장이 낮은 곳에는요, 목이 짧은 놈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선인장이 키가 큰 선인장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목이 짧은 거북보다 목이 긴 거북이 더 생존하기 좋았던 거지. 그래서 얘가 자연 선택되면서 목이 긴 거북이 섬 전체에 널리 퍼지게 된다. 한 종류의 새에서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 부리의 모양과 크기에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었습니다. 부리 모양이 짧은 놈, 긴 놈, 휘어진 놈, 이렇게 변이가 있었어요. 새 무리의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는데 이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기에 유리했어. 이 새가 다른 새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돼서 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섬마다 목의 종류가 틀렸어.
그러면 요 섬은 얘가 유리한 거고 요 섬은 얘가 유리하고 요 섬은 얘가 유리하면서 각 섬에 사는 새의 부리 모양이 다 틀려집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 먹이의 종류가 다른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마다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가 살고 있어요. 씨앗을 먹는 핀치는 부리가 크고 단단하고요. 선인장을 먹는 핀치는 부리가 선인장 가시보다 길어요. 곤충을 먹는 핀치는 부리가 작고 가냘프게 됩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땅거북. 오늘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목이 짧은 종류는 주로 키가 작은 풀이 많이 자라는 곳에 살고, 목이 긴 종류는 주로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